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원격 재택근무 확대와 수도권 집값 폭등 추세에 맞춰 수도권의 젊은 직장인들을 강원도로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강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114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2배 늘었습니다. 또한 출근과 재택, 거점 사무실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급등은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세대의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직장 근무 여건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형태 변화와 집값 급등으로 늘어나는 젊은 직장인의 수도권 교외 이주 수요를 강원도로 흡수하는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대내적 여건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여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탐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프리랜서들의 한 달 살기와 같은 단기 체류를 유도하고 2단계는 수도권 근거리를 중심으로 출퇴근 상주 인구를, 3단계는 완전 재택근무자의 이주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과 1시간 이내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병행합니다. 물론 이런다고 강원도가 수도권 대체 거주지자 배후 경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외곽으로 나간다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역세권이나 서울권에서 먼저 승부를 보고 어떤 그 제2차로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젊은 인력을 지키는 인구 정책에 주력했다면 수도권 경제 활동 인구를 강원도로 끌어오는 역발상의 정책을 준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건설은 영동 남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요. 동해선 철도는 당초 올해 개통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전철화 사업 연계 등의 이유로 1년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골 구조물이 열차 승강장의 뼈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에 삼척 임원역이 들어설 곳입니다. 철도 궤도가 올라가게 될 교각이 노반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건설 공사는 모두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첫 삽을 떴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166km 구간 가운데 1단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이 개통됐고 2단계인 영덕에서 삼척 구간의 공사가 진행돼 10월 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포항 삼척 동해선 철도 구간의 개통이 다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당초 올해 개통을 목표로 했었는데 설계 변경과 주민 민원 때문에 2022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되고 일부 분야의 사업 발주도 늦어지며 개통 목표 역시 1년 뒤인 2023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시스템 분야하고 장비, 반입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변전소 공사가 좀 늦게 발주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잇따른 개통 연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투자심이 누축될 것이고 지역의 어떤 그 건축 경기나 이런 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해선 철도는 앞으로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과 연결되고 남북 철도 연결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은 빠른 개통을 더욱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군납 식자재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군부대 앞에서 단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 먹거리를 외면하는 국방부와 현 정부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농민들이 군부대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손에는 농기구 대신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습니다.
트랙터와 소형 화물차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군납 식자재에 경쟁 입찰 도입을 철회하고 지역 먹거리를 써달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분급식 경쟁 입찰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로컬 푸드를 이양하라. 군납 농축산물 수의계약 금액은 화천에서 1년에 200억 원, 강원도 전체로는 1,600억 원에 달합니다. 2025년부터 완전 경쟁 입찰이 시행되면 지역 먹거리는 판로를 찾지 못해 접경 지역 농촌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협이 모든 걸 수매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농협이 하면 지역 거를 가져가지만 유통회사가 하면 지역 거 가져가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화천군 의원들은 단체로 3박 4일 제주도 연수를 떠나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완제품이나 가공식품을 원하는 군 급식 수요에 맞춰 식자재 유통센터를 접경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도 학교 급식처럼 지역 먹거리를 생산해 가공을 거쳐 배송까지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조리사병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그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를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말로만 로컬푸드 활성화를 내걸고 군납 경쟁 입찰을 도입해 접경 지역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청와대 상경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 원창묵 원주시장이 공론화 요구와 함께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수천억에 이르는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본청 외에 분소도 설치하자는 구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강원도 청사 이전이 도민이 모두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청사 이전이 마치 춘천시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는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156만 강원도민 모두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시군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들과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원도가 3,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신축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 고민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법으로 도청 이전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청사 이전 부지를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으로 도청 신축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낙후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하게 되면 앞에 층수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굉장히 정비된 작은 신도시 안에 도청사가 자리 잡는 것이 경관이나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청 소재지 외에 2곳 정도의 분소를 설치하면 물리적인 거리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시장의 제안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이견에다 정당 간 이견까지 표출되면 도청 신축 예산의 도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춘천에만 또 전액 예산으로만 도청사를 짓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 최근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 부지로 춘천을 벗어난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단계에서 도청사 신축 부지는 현 봉이산이고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를 비롯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강원도 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해 도청사 신축에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립 22개 과목 347명 모집에 2,630명이 접수해 평균 7.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57대 1보다 낮았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영어로 8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해 19.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과목은 전문 상담으로 3.0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립은 5개 법인 9명 모집에 612명이 지원했습니다.
도내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오는 7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도내 수협 4곳과 붉은대게 통발협회 등이 함께 문어와 붉은대게를 비롯해 수산물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강원수산 특산품 한마당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현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재고 물량을 처리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유산을 잇기 위한 파라 아이스하키 아카데미가 오는 6일부터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립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파라하키 아카데미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누구나 입문이 가능한 단기 강습 프로그램과 클럽 육성 프로그램,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이번 파라하키 아카데미에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동메달의 주역이자 현 국가대표팀 감독인 한민수 감독이 단기 강습 프로그램의 교육을 맡을 예정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강원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2주 차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30일 사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환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모두 4세 이하 영유아에서 검출됐습니다. 검사 전문 의료기관의 병원체 감시 결과에 더해 호흡기 입원 환자 감시체계에 드러난 환자는 43주 차에 38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속한 원주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산업화하는 데 협력합니다. 원주연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강원도와 원주시 등 4개 기관은 오늘 협약을 맺고 의료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의 연구 정보 공유, 전문 인력 양성, 신약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 과정을 고도화하고 실시간으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임상시험 환경에 질적인 향상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비대면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여성셀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맞춰 예비 창업 여성들의 소자본 무점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강원 일자리정보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산불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다며 농번기 불법 소각 예방과 단속 등의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산불 제로를 목표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며 산불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예방과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원주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이달부터 체력 단련실을 다시 운영하고 예약 인원에 따라 시간당 최대 4명씩 실내 체육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사전 예약했지만 거리두기 강화로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이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다음 달 예약은 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소규모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택시 기획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강원 투어 패스 플랫폼을 활용한 속초관광 택시 패스 상품으로 상품 종류에 따라 최저 4만 원대에서 최고 18만 원대까지 판매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